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배우면 통계학 거의 끝났다. 기본 통계학 개론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통계적 추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 추론. statistical inference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적 추론. 이 추론이라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어떤 사건, 사실 혹은 어떤 경험도 좋아요.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의 결과를 유도해서 예측하는 거 혹은 결론을 내리는 거, 그걸 추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통계학에서는 그걸 통계적으로 추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계학에서는 확률 기반으로 통계 기반으로 추론하겠다. 그래서 통계적 추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통계학 5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통계적 추론은요.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방법을 얘기하는데 쭉 썼지만 방법에 잘 나온 게요. 요약 쪽으로 가면요. 쭉 가고 단원 정리. 요거예요. 통계학 통계적 추론의 방법, 순서, 이걸 딱 요약을 잘 해놨어요. 요건데, 요거. 가설, 검정의 순서로 한다. 가설, 검정의 순서로 한다. 이 가설을 영어로 hypothesis라고 얘기합니다. hypothesis라고 얘기하고요. 검정은 영어로는 testing이라고 얘기합니다. testing 합니다. 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가설 검정, 한국어 말로는 가설 검정, 영어에서 hypothesis, test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계별로 쪼로록 하면 됩니다. 크게 두 단계로 얘기하면 가설을 세우는 게 스텝 1입니다. 첫 번째 스텝. 가설을 세운다. 가설 검정이니까 당연히 가설을 세우는 게 제일 첫 번째 스텝이에요.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가설을 세운다. 근데 가설은 두 가지 가설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가 한국말로는 귀무가설 이렇게 합니다. 간단히 H0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가설 대립가설이라고 얘기하고 H1 이렇게 얘기합니다. H0가 대립가설이 되는 게 아니냐. H0는 귀무가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귀무가설 참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는 되게 쉽습니다. 영어로는 null이라는 용어를 써요. null 가설이니까 hypothesis 이렇게 씁니다. null hypothesis. 이게 귀무가설. 제로를 쓴 이유가 바로 null 때문에 그렇습니다. H0. 그래서 이 null이라는 의미가 이 뜻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효과나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는 그런 용어고요. 그래서 이 귀무가설은 한국말로 하니까 더 어려운데 어찌됐든 null hypothesis, 그 다음에 어떤 주장을 하기 전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대립가설, 기존 previous 가설이 아닌 지금 new 가설이에요. 새로운 가설을 내는데 그거를 대립가설이라고 한국말로 쓰지만 영어에서는 alternative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 대안이라는 뜻도 있죠. 대안을 세우자 할 때. 우리는 대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요. 대립가설. 그래서 영어에서는 alternative hypothes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0, H1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가설을 세운다. 그래서 이게 가설 세우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검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가 검정, 테스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크게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
검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가설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 추론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요 본 슬라이드에서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우리 진짜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재판하면 검사 쪽이 있죠. 검사. 예, 한쪽은 검사가 있고요. 한쪽은 변호사가 있겠죠. 예, 한쪽은 변호사가 있고요. 이 검사, 변호사가 있고 이 검사가 하는 말과 변호사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이 재판의 스타일이에요. 이 검사는 무조건요, 용의자를 세우고, 그죠? 용의자를 세우고, 얘 무조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죄가 있어. 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고요. 그죠? 반대편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봤을 때도 죄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야? 변호사는 롤이 뭐야?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하고 죄가 없는 증거를 엄청나게 또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판사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적인 가설 검증도 비슷한 논리로 시작을 하고요. 예, 여기서 헌법에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게 무슨 얘기냐? 헌법에 이렇게 있대요. 명시가 돼 있대요. 검사가 아무리 이 사람이 용의자라고 생각해서 죄를 지었다고 의심하면서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가설 아까 null hypothesis의 null은 뭐야?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이게 H0가 되는 거고요. 죄가 없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null이고요. H1이 검사의 입장인 거예요. 검사 입장. 증거를 엄청나게 확보해, 얘가. 이런 거. 얘는 죄가 있어. 얘 진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H1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증거가 엄청나게 확보를 하는데 이 증거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거가 뭐야? 이 행위가 이게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테스팅이야. 이게 판사의 어떤 행위인 거지. 검사가 저렇게 대립 가설을 주장을 하고 있어. 정말 증거가 많이 있나? 확실해? 그 증거가 significant, 유의하냐? 영어로는 significant, 예, 유의라는 뜻을 씁니다. 예, 중요하냐? 같은 말. 유의하냐? 같은 말. 필연적이냐? 우연이 아니냐 이거야.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연이 아닌 거. 예, 얘는 필연이야. 중요해. 유의해. 같은 말. 정말 그 증거가 유의하고 중요하고 필연적이라서 결국은 검사의 말이 맞아서 첫 번째 무죄라고 했던 H0를 기각할 수 있겠구나. 기각이라는 말은 뭐야? reject이라는 뜻이야. 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뭘? H0를 너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아니야. 리젝을 너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리젝할 거야. 그래서 H0를 리젝하게 되는 거고 누굴 받아들여? 그래서 누굴 받아들여? H1을 검사의 말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H1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넌 죄가 있어라고 판결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예요. 자, 헌법에서는 뭐야? 죄가 없어가 처음에 원심이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증거가 충분하고 유의성이 있고 중요하고 필연적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얘를 기각하고
리젝하고 이 주장을 리젝하고 누굴 받아들여? H1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 증거를 했는데 에이 아니야. 증거가 0. 충분하지가 않아. 유의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필연적이지가 않아. 우연이야. 에이 그건 우연이야.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이겠다? H0를 기각할 수 없다. H0를 리젝할 수 없다. 그럼 누굴 받아들여야 돼? 그냥 H0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기각할 수 없으니까. H1을 받아들일 수 당연히 없는 거고 그냥 H0가 기존의 주장이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 재판과 비슷합니다. 가설 검정 비슷합니다. 가설을 세운다. 기존 가설이에요. 그거에 대립되는 대안이 되는 주장하는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뭐야? 증거를 확보한다. 그 증거를 확보해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뭐다? 테스팅을 하는 거다. 그 테스팅을 해서 결과가 딱 나온다. 그 결과를 나와서 얘를 기각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 거기까지 하면 재판이 끝난다. 이런. 됐어요? 다 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자, 실전으로.